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면 역시 몸과 마음 모두 밖으로 향하게 되죠. 자, 오랜만에 나선 산책길, 등산길에서 이거 몸이 예전 같지 않는데 라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전엔 거뜬히 오르내렸던 계단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조금 무릎을 굽혔을 뿐인데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우리 무릎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관절인데요. 만약 통증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또 며칠 이어진다면 이것은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절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 통증,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전화통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제 나도 운동을 좀 해야지 하는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기에 통증이 있거나 무리하시게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꼭 진료를 보셔서 필요하면 정밀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무릎 관절염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 여러분 정보 얻어가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또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과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중을 가장 많이 맞습니다. 버티고 있는 무릎, 여러모로 부담이 또 많이 가게 마련인데요. 원장님, 이 무릎의 우선 구조, 그리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 이 세 가지 구조가 무릎 주머니 안에서 계속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끝단에는 그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연골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연골이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연골과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관절의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아프게 되는 원인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릅니다. 무릎을 많이 써서 네.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층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분명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점차 진행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단계를 나누면 그 관절염 초기, 그리고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관절염 초기 단계에는 엑스레이 소견에서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대신 관절에 물이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차는 증상이 한 번 생겼다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자주 생기거나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관절염 중간 단계라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관절염 중간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윗뼈,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관절이 간격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이 찢어져서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또는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마모되면서 좁아지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엑스레이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고 어긋났어요. 각도가 틀어지고 예, 예. 관절이 탈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그 엑스레이 소견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염 초기,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근데 문제는요, 원장님. 이렇게 말기로 가도 사람들이 인색을 못하고 이제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문제가 맞습니다.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좀 이 나이에 당연히 무릎 아픈 건 당연히지. 내 주변 사람들 다 아픈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 맞습니다. 안 찾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제 진료를 보셔 오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선생님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데 왜 다 수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8명에서 9명은 옷자다리가 진행됩니다. 관절염 내측 무릎 관절 안쪽에서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옷자다리가 되는데요. 이 옷자다리가 중심 중앙축을 벗어나고 바깥쪽으로 완전히 무릎이 빠져서 옷자다리가 심해지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퇴행성 관절염은 이러다 말겠지가 없습니다. 관절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걷지 못할 정도까지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중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항상 체중만큼의 몸무게를 관절의 하중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통증이 생기고 뭔가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좀 치료를 받고 검사도 받아보시고 해야 될 텐데요. 먼저 단계적으로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까? 네. 저희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인데요. 네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가 좀 빨리,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증상을 좀 빨리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는 그 체외 충격파 치료 또는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관절염 중간 단계가 되면 일단은 관절염 치료 초기에 보존적인 치료는 증상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사 치료나 또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무릎의 손상된 부위를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적절히 치료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네.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진단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의 부위와 크기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손상된 연골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연골 성형술이나 연골 재생술 네. 또는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를 이용한 동종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해서 관절염 말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줘야 되고요. 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된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 관절 축을 바꿔주는 경골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셔야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받으시는 것이 주사 치료가 맞습니다.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중에서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또는 관절 주머니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조직 재생 능력을 빨리 좀 자극시켜서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인데요.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네네. 또는 관절 주머니 손상이 확인되면 그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인위적인 염증이 유발되고 그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따라오는 정상적인 조직 재생 반응들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좀 더 두꺼워지고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네.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생 반응을 촉진하고 또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증식 주사 치료. 우선 주사 치료니까 간편하고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밖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본적으로 이 증상을 단지 억제하는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증상 억제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원인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치료 범위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번 치료가 끝나고 수개월이나 또 수년이 지나서 다시 시행했을 때 부작용 없이 또 한 번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증식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신 분의 이제 사례, 사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61세 우리 남성분이시고요. 네. 오른쪽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61세 남자 환자분의 그 관절경 사진인데요. 무릎 관절경을 통해서 그 망가진 그 반월상연골이나 조직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무릎이 흔들리는 원인,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술 후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 손상된 연골들이 원상태로 복구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증식 주사 실제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해결하는 데 저희가 도움 드려야겠죠. 자,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